연휴 때 친척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다. 산에서 나물 캐는 게 취미인 아저씨인데 작년에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겪은 이야기라고 한다. 작년 연휴 때는 휴일이 꽤 많았기에 아저씨는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니라 더 먼 곳에 발을 디뎠다고 한다. 처음 보는 나물이 있지는 않을까 하며 여행 삼아 처음 가는 산에 올랐다. 하지만 첫 산행이다 보니 길도 익숙치 않아 나무를 캘 만한 곳은 여간 찾을 수가 없었다. 어찌저찌 캐긴 캤지만 평소 다니던 산과 비교하면 반 정도밖에 못 캔 상황이었다. 그러다 우연히 시커먼 버섯 하나를 찾았다고 한다. 아저씨는 잎나물에는 해박하지만 버섯에 대해서는 그닥 아는 게 없었다. 만져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.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"그거 맛있어!" 하고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. 돌아보니 촌티 나는 시골 아이 느낌의 남자아이가 아저씨를 보고 있더란다. "얘, 이 주변에 대해 잘 아니?" 하고 아저씨는 물었다. "계속 이 주변에 살았으니까." "이거 맛있어?" "아빠가 자주 따와." 그렇다면 만진다고 별일은 없겠다 싶어 아저씨는 버섯을 따서 자루에 넣었다. "얘, 어디 나물 캐기 좋은 곳 없을까?" 내가 좀 알려줄게."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저씨는 남자아이를 따라 이동했다. 그곳에는 아까 본 것과 같은 버섯이 잔뜩 있었다. 가끔 눈에 익은 버섯도 있었다고 한다.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건넨 뒤 아저씨는 검은 버섯과 눈에 익은 버섯들을 캐기 시작했다. 어느 정도 남겨둔다면 내년에도 또 캐러 올 수 있으니 적당히 캐고 돌아가려 했단다. 그러면서 남자아이에게 감사의 의미로 혹시나 하고 체력 회복용으로 가져왔던 맛과자를 몇 개 선물로 줬다고 한다. 그걸 본 남자아이는 얼굴을 찌푸리고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웃어댔다. 입은 웃고 있는데 표정은 그렇지 않은 채로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가버렸다고 한다. "오늘 가르쳐준 버섯은 죄다 못 먹는 거야." 아저씨는 놀란 나머지 그대로 산을 내려왔다고 한다. 길눈이 밝지도 않은 곳에서 그 남자아이를 잡겠다고 따라갈 수는 없었을 테니 집에 돌아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따온 버섯은 정말 모두 독버섯이었다고 한다.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치는 건 무서워. 아니, 그게 진짜 아이였는지도 모르겠다만. 그렇게 말하며 올해는 잘 아는 산에만 갈 예정이라고 하더라. 두 번째 이야기, 불단 속 흰 얼굴. 나는 4살이 될 때까지 밤에는 할머니 댁에 맡겨지곤 했다. 밤에는 할머니와 나란히 잤는데 그 방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불단이 있었다.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다 깨면 꼭 가위에 눌렸다. 그때마다 매번 불단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. 문에 손을 대고 흰 얼굴을 반쯤 내민 채 쳐다보는 것이다. 처음에는 할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했다. 할머니가 불단을 향해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걸 봤었으니까. 하지만 그 얼굴은 자세히 보니 아이 같았다. 내 쪽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흰 아이 얼굴.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4살 때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잤었다. 할머니는 내가 11살일 무렵 돌아가셨다.
잘 기억나진 않지만 무슨 병이 원인이었다. 반년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병문안 때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었다.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. 그럼에도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는 건 느끼셨던 걸까? 죽기 직전에 겨우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. 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이 무척 곤혹스러워 했다고 한다. 할머니는 상태가 나빠짐과 동시에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. 친척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 간호하고 있던 건 우리 어머니였다.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그때 할머니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한다. 어머니는 병실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. 그런데 어쩐지 누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할머니 쪽을 바라봤다. 그러자 혼수 상태 일터인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. 눈도 깜빡 않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더란다. 어머니가 말을 걸려던 순간 할머니의 입이 움직였다. 너 할아버지를 어디에 보낸 거냐? 평생 할머니를 보아온 어머니도 그제껏 들은 적 없는 낮고 한서린 목소리였다. 어안이 벙벙해 있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다. 그리고 반나절 뒤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향하셨다. 할머니는 천장이 아니라 그 흰 얼굴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게 아닐까?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오싹해진다. 세 번째 이야기, 흙장난. 저녁 무렵 공원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. 이제 돌아가자. 네, 그런데 계속 흙장난하고 싶어요. 바쁘기 때문에 안 돼. 빨리 끝내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. 이제 곧 어두워져. 에이,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흙장난했잖아. 어머나, 봤어요?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흙장난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?